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은 부족하지만 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느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점에서 좀 들어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500을 넘기에는 뭔가 좀 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989 변동성은 있겠지만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주도적인 역할로 직전 고점을 뚫고 시장을 다시 리딩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저는 증권 방송 한국경제나 예전에는 KBS 같은 데도 가끔 출연했고 라디오 MBC 라디오에도 좀 출연했었는데 지금은 보통 유튜브 하고요. 한경에 좀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러다 또 뭔가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듯 안 좋은 듯? 네. 안 좋은 듯 좋은 듯. 네.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약간 불편한 시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좋은 시장, 종목 좀 공부 많이 하시고 주도주를 잘 따라가셨다라면은 더없이 좋은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월 달부터 시작한 개별주 랠리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섹터 상당히 좋았었고 네.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좀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제까지 랠리가 좀 강하게 나왔죠. 네. IRA 이제 세부안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던 시장이었었고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암 정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네. 항암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좀 많이 올랐었고요. 또 이제 14일부터 이제 미국 암학회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좀 오늘 국내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오늘 좀 게임주들도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결국은 대형주가 좀 갈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개인들의 영향력이 센 종목들 내지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중소형주 단에서 좀 시장 수익률이 확확 나오고 요새는 제 고객분들도 요거 사서 한 15% 정도 보면 이거 먹으려고 주식을 사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살까는 종목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조금 이제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경계해야 될 시점도 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어온 종목군들 쪽으로 좀 빠르게 시장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이동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주도주가 조정받는 타이밍에 한 중간에 어설프게 좀 들어가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4월장은 또 특히 실적 시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동안 1, 2, 3월 달까지 아시다시피 미국의 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유동성을 쪼이다가 다시 유동성을 쪼이지 못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었고 최근에 나온 미국의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 지표라든지 중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경기가 조금 강화되기보다 약간 위축될 수 있는 둔화될 수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플레 지표들만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오히려 좀 반등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갑자기 유가를 올렸다는 게 아니죠.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시장을 뒤바꿀 만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산을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위축될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 시장이 뭔가 정책적인 모멘텀 내지는 글로벌 정책에 대한 강화,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항공우주청 신설하면서 관련주들 엄청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렇다시피 뭔가 섹터, 업황 안에서 호재들이 계속 만발한 종목들이 계속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화려한 종목 장세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잘 따라가고만 있다라면은 더없이 좋은 장세고 반대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도 큰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주들 그다음에 조선 기계 화학주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스위칭을 빨리 잘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세, 스위칭 안 하고 계속 버티신 분들한테는 이제는 애매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이거 팔고 이거 가기엔 이거 비싸고 그죠? 그렇다고 또 이 비싼 거를 또 뭐라 그럴까요?
요새는 좀 잘 안 파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싼 거를 차익 실현해야 되나 고민도 같이 있는 그런 좀 장세예요. 어쨌든 간에 대형주, 무거운 경기 민감주 단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뭐 시장 환경상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강하게 2,500을 넘기면서 외국인들 들어와 주고 경기에 대한 방향성 자신감 가지고 쏴주기 전까지는 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시장에서 선택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 종목 장세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네.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섹터 순환매 장세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장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 가을부터 뭐 2차 전지 하신 분들은 수익 정말 많이 났을 것 같고요. 네. 하다못해 2월 달부터 하신 분들도 수익 많이 났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또 3월 달부터 하신 분들도 수익 많이 났을 것 같고요. 맞아요. 뭐 이런데 뭐 그러고 나서 또 만약에 그렇잖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에서 먹고 로봇에서 먹고 2차 전지에서 먹고 이걸 막 3단 콤보로 다 드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하신 분들도 뭐 물론 네. 있겠지만 근데 막 그걸 이렇게 눈으로만 보신 분들한테는 허탈한 장세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오늘 비단 바이오 주식들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쪽도 너무 소외돼서기 때문에 또 돈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또 잠깐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시장이 좀 계속 종목 장세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 자금의 유동성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종목만 잘 찾은다면 정말 좋은 장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막 지수가 더 2,500 뚫고 올라가서 대형주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형주가 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이머징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달러 약세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달러 약세가 기반이 되려면은 일단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스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은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보폭이 넓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믿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CPI 지표도 또 한 번 더 꺾일 거라고 시장에서 좀 예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고려해 봤을 때는 연준이 정말 이런 거죠. 인플레를 걱정할 만큼 유가가 올라오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은행 때문에 금리들도 쉽게 오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뭐랄까요. 복잡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5월이죠. 5월 달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연준은 좀 뭐랄까요.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물가를 생각하는 게 연준이거든요. 연준이 뭐 은행 망하거나 안 망하거나 이거를 신경 쓰지는 않지만 연준은 물가를 신경 쓰는데 물가를 생각하면은 올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최근에 보여주는 인플레 지표들이 꺾였기 때문에 물가를 그렇게 강하게 인식하면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뭐 지금 좀 소폭 내지는 동결 뭐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은행 문제까지 터졌으니까 또 그런 부분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궁극적으로 시장은 종목을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에는 결국은 그 대형주들의 환경이 조성되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내지는 기업의 실적의 턴어라운딩 이런 부분들이 답이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은 강하게 들어온다. 최근에 반도체도 보시면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맞아요. 밀리잖아요. 결국은 1분기 실적이 4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5월 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에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또 실적 발표를 생각하니까 들고 있기 조금 찝찝하네. 이런 정도의 좀 매물. 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2,500을 뚫고 가는 현상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되는 환경은 결국은 시장이 돌아서고 민감주들의 실적 개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바닥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다라면 결국은 요번 4월달, 5월달 고비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완벽하게 터닝을 할 수 있는 기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형주의 기준이 시가총액으로 한 얼마 정도면은 대형주라 볼 수 있어요? 대형주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통 대형주 그룹 있고 뭐 중형주 그룹 있고 뭐 소형주 그룹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대형주라 하면 그래도 시가총액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2, 30권 안에는 들어야지만 그래도 대형주겠구나. 내지는 그냥 대형주라고 하면 보통 어르신들이 저 회사 이름 내가 잘 아는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거의 다 요새는 대형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그냥 대형주예요. 거의 네. 대형주의 시가총액만 놓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시가총액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우리 소위가 말하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화학, 철강, 그렇죠. 정유, 뭐 건설 이런 유들이 움직여야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터닝이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시장의 색깔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좀 약간 성장주 단에서 정책적인 효과를 보면서 우상향하는 업황에 대한 이런 쪽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기 민감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증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최근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감원시키면서 이익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와 고용, 소비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려면은 사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라는 건 먼저 선행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너무 안 좋고 1분기 조 단위로 막 몇 조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지만 2분기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반도체 뭐 공급 부족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한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졌다 내지는 금리가 꺾여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은 부족하지만 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느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500을 넘기에는 뭔가 좀 확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런 종목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가요, 기관 투자자보다 유리한 면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개인 투자자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잖아요. 네. 누가 막 샀는데 너 뭐 팔지 마! 막 이럴 수 없잖아요. 너 이거 빨리 사!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순발력? 이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면은 뭐 로스컷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됐을 때도 거기서 다 룰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나 뭐 펀드나 뭐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임들이 다 있고 운용 세부 지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리고 기관들은 사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총이 작은 것들은 못 사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새 흐름 보시면 뭐 시총 한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들이 뭐 움직여서 7, 8천억, 뭐 1조 막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인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 거의 뭐 3천억대 이하짜리는 거의 안 사고 작은 종목들은 거의 못 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순발력, 스피드 이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겠고요. 그렇구나. 좀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요새 많이 강하잖아요. 몰려가서 사는데 사실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 하루에 한 5-6개씩 오거든요. 맞아요. 뭐 우리 리딩방 들어오라, 뭐 1000% 수익률 보장한다, 뭐 무슨 동네 사시는 누구누구 씨는 뭐 여기 들어가지고 뭐 몇백만 원을 벌었다, 계좌 인증 뭐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꼬셔서 집중적으로 종목을 얘기하고 또 집중적으로 그런 이슈를 막 퍼뜨리면서 주가를 막 급등시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솔직히 그런 거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상대한테는 너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너 때문에 내가 또 수익을 보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사고 빨리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1, 2, 3월 달 장세를 마냥 쉽게 생각하시지만 또 결국은 또 쉽지 않은 게 또 시장입니다. 원래 10개 주고 100개 뺏는 게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벌었어요. 2,000만 원이 됐으면 따블이 났잖아요. 그럼 2,000만 원에서 50%만 손실 나도 다시 또 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돈을 벌다 보면은 겁이 없어져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1,000만 원 질러서 그때 1억 질렀으면 1억 벌었을 텐데 1,000만 원밖에 못 질러가지고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달달 긁어와.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 2,000, 3,000 질르는 거야. 3,000 질렀어. 30%만 손실 나면은 그냥 바로 또 원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죠. 인공지능 로봇 2차전지 사는 족족 다 갔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느낀 입장에서는 이것도 학습 효과라는 거죠. 학습 효과가 무섭잖아요. 양치기 소녀 효과. 온다 했는데 계속 안 왔잖아요. 나중에 왔는데 안 믿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빠지면 사면 올라가고 빠지면 사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빠지면 그래 이 금이라도 사야 돼.
계속 빠지죠. 네. 물 타고 보면은 한 3년 동안 못 파는 상황이도 분명히 개별주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경계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하는 건 좋지만 자기만의 투자 원칙, 매매의 원칙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건 꼭 지켜주셔야지만 시장에서 계속 길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작은 것만큼 또 리스크도 있으니까 잘못 사면 3년 동안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는 거고. 10년 간 것도 있고요. 그렇죠. 3년 뒤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조심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요, 어느덧 보니까 지수가 또 거의 2,500까지 왔더라고요. 2,400 후반까지 이렇게 왔는데, 혹시 보실 때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좀 주식을 네. 사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강세장에서도 현금은 항상 30%는 가지고 가고요. 네. 네, 몰빵은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약간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쪽들이 좀 과하게 올라온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은 좀 꺾였고 네. 로봇도 좀 살짝 꺾일 것 같이 쉬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완전히 분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뭔가 뚫고 고점을 다시 뚫고 갈 거란 생각은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죠. 4989 변동성은 있겠지만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주도적인 역할로 직전 고점을 뚫고 시장을 다시 리딩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오늘 뭐 바이든이 뭐 암 정복하기 위해서 뭐 암을 빨리 발견하고 암을 뭐 치료해서 2025년까지 암의 치료율을 50%뭐 높이겠다 막 이런 얘기만 해도 암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항암제들, 이중항체들 많이 올랐거든요. 뭐 물론 14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종양학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시장도 이제 아는 거죠. 이쪽 너무 빠졌다. 과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근에 뭐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이오 섹터에서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좀 임상 기대치가 있거나 항암 쪽에서 뭔가 계속 로열티를 받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또 보는 거죠. 사실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긴 해요. 최근에 뭐 미용 뷰티 섹터 쪽들도 그랬었죠. 뭐 보톡스, 뭐 필러나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쪽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오 쪽에서도 돈만 그냥 퍼붓는 게 아니라 돈은 어느 정도 퍼부었고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기업, 나오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실적의 가시성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선별이 필요하고 게임 섹터주들도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쪽도 올해 하반기 쪽으로 가면 신작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도 우량한 기업들은 좀 선별 투자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지난주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막 세게 올라와요. 이쪽도 뭐 유가가 올라오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항공우주 쪽들도 분명히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정책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들 쪽으로도 시선이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조정받으면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섹터주들 삼성 투자 믿고 가는 종목들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섹터주들도 삼성이 뭐 10년 접었던 OLED TV 다시 하고 뭐 천안에 뭐 국내에서 뭐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들 안에서 확실히 뭔가 올해 1, 2분기 내에 저점 찍고 실적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의 조정을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바닥에서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선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랑 인공지능이랑 로봇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력 질주 다 하고 나면 아유 나 이제 기운 빠졌다 좀 에너지 충전할 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아, 나 이제 좀 많이 쉬었으니까 좀 일어나서 좀 걸어볼까? 뭐 이런 느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